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러브나인입니다. 오늘도 테슬라판이 아주 뜨겁습니다. 보시는 김에 구독과 좋아요 살짝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켜두시면 이런 따끈따끈한 소식들 제일 먼저 챙겨가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사이버 SUV 떡밥, JD 파워 기술 경험 지수에서 테슬라가 보여준 무력 시위 수준의 점수, 그리고 테슬라 앱 프라이버시 이슈와 초고속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중간중간 가볍게 웃고 끝에는 진지하게 생각할 거리까지 남겨볼게요. 사이버 SUV 떡밥 진짜 나오나? 테슬라가 공개한 새로운 영상 제목이 멋집니다. 바로 Sustainable Abundance. 영상 속에서는 사이버캡 클레이 모델들이 스스로 형태를 잡아가는 장면이 쭉 이어지는데요. 팬들의 메인 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경 깊숙이 사이버 트럭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SUV 형태의 모델들이 여러 개 놓여있는 장면이 포착된 거죠. 소름 포인트. 이걸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관련 보도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리해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조이 클랜더. 보도 날짜는 2025년 9월 1일. 어제자 소식이죠. 보도 시점 기준으로 35분 전 발행이라는 말까지 붙었습니다. 정말 막 나온 이야기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 테슬라는 이런 식으로 힌트를 흘리는 걸 놀랄 만큼 자주 합니다. 올해 초에도 새로운 모델 Y 개선 사항을 보여주던 영상에서 배경 한켠에 천으로 덮인 새로운 차체 스타일 두 개를 슬쩍 비춘 적이 있죠.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즐기는 듯한 방식, 팬들이 스스로 찾아내고 떠들게 만드는 전형적인 테슬라식 기대감 조성입니다. 그렇다면 왜 SUV일까요? 시장 논리로 설명이 됩니다. 테슬라 라인업에 모델 X가 있긴 하지만 미국식 풀사이즈 SUV를 찾는 소비자 입장에선 조금 더 컴팩트합니다. 미국은 넓은 도로, 많은 짐, 큰 가족, SUV와 크로스오버에 대한 사랑이 유별납니다. 포드 F1호 쉐보레 서버번, GMC 유콘 같은 대형급이 꾸준히 팔리는 이유죠. 이 커다란 파이를 테슬라가 외면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변수도 분명합니다. 테슬라는 얼마 전 연차 보고에서 명확하게 썼습니다. 사이버 트럭의 스테인리스 스틸 외골격을 다른 차량에 쓰지 않겠다고요. 아주 단호해 보이는 문장입니다. 다만 아시죠?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는 전략을 수정 보완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기술적 브레이크 스루가 생기거나 시장 반응이 충분하면 방향을 트는 사례가 여럿 있었죠. 그래서 이 문장을 절대 불변으로만 읽기 어렵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핵심 집중축도 살펴봐야 합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보틱스. 머스크는 회사 정체성을 자동차가 아닌 인공지능 로보틱스 기업이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하드웨어, 특히 대중이 원하는 차종은 여전히 필수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태워줄 그릇이 있어야 하니까요. 이런 맥락에서 사이버 SUV는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사이버 트럭 특유의 각진 실루엣과 강인한 존재감, 그 디자인 언어를 더 높은 루프라인과 넓은 캐빈에 적용하면 상상만으로도 임팩트가 큽니다. 내부는 승객 중심으로 재설계할 여지가 넓죠. 2열 넉넉, 3열 옵션 접이식 수납, 가족형 편의 사양 강화. 트럭과 SUV가 겉모습은 비슷해도 태생적 역할은 다릅니다. 화물 중심이냐, 승객 중심이냐. 테슬라가 그 차이를 정확히 알고 설계하면 사이버 SUV는 사이버 트럭과는 다른 시장을 열 수 있습니다. 생산 관점도 짚어야 합니다. 스테인리스 외골격은 혁신이지만 까다롭습니다. 사이버 트럭 런업 때 우리가 모두 목격했죠. 생산 난이도와 비용 문제. 하지만 테슬라가 가장 잘하는 것이 제조 혁신입니다. 기가프레스로 대표되는 차체 통합 공정, 단순화, 셀 투 바디 패키징, 464080 배터리의 모듈 최적화. 이런 카드들이 겹치면 외골격 철학의 장점은 살리고 비용과 복잡도는 누를 방법을 계속 찾을 겁니다. 주행거리와 충전도 상상해 봅시다. 차체가 커지면 배터리를 더 담을 수 있고 플랫폼 효율과 셀 개선이 맞물리면 숫자는 길게 뻗습니다. 600마일, 700마일이라는 상상도 나옵니다. 초급속 충전을 지원하는 네트워크가 이미 전 세계
단계로 뻗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장거리 패밀리카로서의 현실성도 탄탄해집니다. 경쟁판도 흥미롭습니다. 럭셔리 전기 SUV 진영에는 BMW iX, 메르세데스 EQS SUV, 아우디 일렉트론이 버티고 있고 제네시스는 GV70 일렉트릭으로 존재감을 쌓았습니다. 사이버 디자인 언어와 테슬라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조합하면 완전히 다른 결의 선택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격은 사이버 트럭보다 높게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전체 생애 비용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가치까지 합산하면 충분히 경쟁적인 포지션을 만들 수 있겠죠. 여기까지 들으면 지금 당장 내일 발표 같지만 아닙니다.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공식 확정은 없습니다. 영상 배경에서 포착된 모델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 정도입니다. 테슬라는 종종 이런 힌트를 실제 제품으로 이어왔습니다. 로드스터, 차세대 사이버 트럭 사이버캡. 처음엔 컨셉이었고 수많은 견주와 지연을 겪고도 결국 현실로 왔습니다. 사이버 SUV도 초기 검토에서 시작해 시장 반응을 보며 한 계단씩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기대할 만하지만 성급한 확정은 금물. 개인적으로는 2026년과 2027년쯤에 윤곽이 잡히는 그림을 그려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계보를 잇는 요소들. 에어 서스펜션로 편안함과 오프로드 능력을 동시에 챙기고 토크 벡터링으로 큰 차체의 민첩함을 보완하고 강화 유리로 안전 스토리텔링을 극대화하고 고속 충전과 고도화된 자율주행으로 장거리 피로를 낮추는 그림. 이 라인업이 설득력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테슬라의 특기, 공개 행사 대신 한 컷의 힌트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심리전. 이번에도 통했습니다. 이 파트가 재밌었다면 지금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어서 두 번째 코너 갑니다. JD 파워 TXI 결과. 테슬라가 찍어 누른 날, 미국에서 자동차 기술 경험을 가장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조사 중 하나, JD 파워의 US Tech Experience Index, 줄여서 TXI 스터디입니다. 올해로 10번째. 조사 대상은 2025년형 신차 소유주 76,230명. 표본이 거대해서 신뢰도도 묵직합니다. 결과만 들으면 감탄사가 먼저 나옵니다. 테슬라 점수 873, 리비안 730. 둘의 격차도 큰데 전통 강자 중 폭스바겐은 432, 토요타는 436. 단순 비교만 해도 테슬라는 전통 브랜드 대비 2배 가까운 우위를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레벨 차이. 여기서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테슬라와 리비안 모두 점수는 압도적이지만 상은 못 받았습니다. 이유는 규정. 전국 모든 주에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수상 자격이 주어지는데 직판과 딜러 규제 이슈 때문에 테슬라와 리비안은 아직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식 수상은 제네시스로 넘어갑니다. 제네시스 점수는 538, 테슬라와의 격차는 335. 다음 순위로 캐딜락 526, 링컨 523이 뒤를 잇습니다. 점수표는 말합니다. 상은 다를 수 있어도 기술 경험에서의 격차는 실력 그 자체라고요. TXI는 무엇을 보냐가 중요합니다. 단지 기능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기술이 실제 사용자에게 얼마나 만족을 주고 문제를 줄였느냐를 봅니다. 올해 지표에서 기술 관련 문제는 차량 100대당 6.3건 감소했습니다. 업계 전반이 사용성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는 신호죠. 사람들이 특히 좋아한 기능은 자동 온도 조절, 히터, 에어컨 환기까지 알아서 맞춰주는 그 기능입니다. 머릿속 짐을 덜어주는 기술이 사랑받는 건 당연합니다. JD 파워의 기술 담당 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마트 기술은 운전자의 필요를 먼저 예측하고 인지적 부담을 줄이며 디지털 시스템의 문턱을 낮춘다. 간결하지만 본질을 찌르는 문장입니다. 반대로 가장 불만을 산 기능도 있습니다. 세차 모드. 자동 세차장에 들어갈 때 필요한 세팅인데 메뉴 깊숙이 숨어 있어 찾느라 진땀을 빼게 만든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뒷차가 밀려오는데 화면 속 메뉴를 이리저리 찾는 그 난감함. 상상만 해도 스트레스가 올라가죠. 인식 시스템의 오작동에 대한 피드백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음성이나 얼굴 지문 인식, 멋지지만 안 되면 더 짜증나는 기술들입니다. 한편 칭찬 세례를 받은 건 사각지대 카메라. 93%가 정기적으로 사용하며 향후 차량에서도 반드시 원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4%. 안전성 체감이 확실한 기술은 꾸준히 사랑받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가 왜 이렇게 높게 나왔을까요? 한 줄로 요약하면 소프트웨어 중심 설계의 힘입니다.
있습니다. 큼직한 터치 한 장으로 차의 대부분을 통제하는 직관성, 밤새 업데이트 한 번으로 새 기능을 열어주는 무선 업데이트, 오토파일럿과 풀셀프 드라이빙으로 장거리 피로를 낮추는 도우미, 차라기보다 바퀴 달린 컴퓨터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리비안이 뒤를 잇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태생부터 전기차 네이티브, 반대로 전통 브랜드들은 발빠르게 따라잡는 중입니다. 물리버튼 중심 세계에서 디지털 중심 세계로의 전환은 생각보다 험난합니다. 그럼에도 제네시스, 캐딜락, 링컨 같은 럭셔리 진영은 높은 점수로 응답했습니다. 투자와 집중이 반영된 결과죠. 이 흐름은 세대 교체와도 맞물립니다. 스마트폰 네이티브 세대에게 자동차는 단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스마트 디바이스, 사용자 경험이 구매 결정의 핵심이 되는 세상. 중국의 BYD와 니오 같은 브랜드가 빠르게 올라오는 것도 같은 축에 있습니다. 결국 미래 자동차 시장을 가르는 건 모터 출력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디테일과 업데이트 속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깔끔하게 정리됐죠?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의 클릭이 저에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쉘틱 세이브 프라이버시 이슈, 그리고 초고속 대응. 이번 건은 잠깐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출발은 X, 예전 이름은 트위터. 한 테슬라 오너의 글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오너는 자신의 테슬라를 투로라는 차량 공유 플랫폼에 올려서 렌트 중이었습니다. 투로는 개인이 자신의 차를 올려서 다른 사람이 빌려 타는 서비스입니다. 전기차, 특히 테슬라는 체험 수요가 많아 인기가 높습니다. 문제는 추가 운전자 기능에서 튀어나왔습니다. 테슬라 앱에는 추가 운전자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리키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문을 열고 주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편리한 기능. 가족끼리 차를 돌렸을 때도 유용하고 투로 같은 공유 플랫폼에서도 필수죠. 그런데 이 권한을 받은 렌터가 차주의 서비스 기록까지 볼 수 있었다는 제보가 올라온 겁니다. 여기엔 단순히 수리 일자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차주의 실명과 연락처, 어떤 부품을 얼마에 교체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앞으로 예약된 서비스 일정까지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내 차의 민감한 기록을 고스란히 볼 수 있었다는 뜻.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매우 심각합니다. 안전 측면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내 일정과 동선을 유추할 여지가 생기니까요. 아이러니한 지점도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추가 운전자 기능에 위치 정보 제한을 넣었습니다. 추가 운전자가 차의 위치를 보지 못하게 하는 장치죠. 방향은 좋은데 더 민감한 서비스 기록과 청구서는 막지 못했던 겁니다. 권한 설계에 우선순위가 어긋나 있던 셈이죠. 핵심 문제는 권한 세분화의 부족입니다. 가족과 게스트의 권한이 같을 이유가 없습니다. 가족은 대부분 정보를 공유해도 되지만 일시적 렌터는 최소한의 접근만 제공하는 게 상식입니다. 스마트폰 앱이 카메라 저장소 위치 권한을 나눠 묻는 것처럼 차량도 접근 권한을 목적에 따라 세밀하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테슬라의 문화가 빛을 발합니다. 해당 글이 올라오자 테슬라 임원이자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라즈 자간나탄이 직접 X에서 답을 달았습니다. 단순히 확인하겠다가 아니라 운전자 프로필에 따라 서비스 가시성을 검토하고 조정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말의 무게가 다릅니다. 방향과 솔루션이 동시에 제시됐다는 점에서 신뢰를 줍니다.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미래는 명확합니다. 다층 권한, 패밀리 권한에는 서비스 기록 충전, 이력 주행 데이터 등 대부분을 개방, 게스트 권한에는 시동과 주행, 문 여닫기 같은 필수 기능만 허용, 렌탈 전용 권한을 따로 둬서 기간 한정, 기능 한정, 개인정보 접근 차단을 묶어 설계, 기술적으로는 시간 제한 자동 만료, 위치 기반 제한 같은 고급 옵션도 붙일 수 있습니다. 렌트가 끝나면 권한이 자동으로 사라지고 지정 지역을 벗어나면 경고를 띄우는 방식, 현실적인 보고장치입니다. 이 사건은 연결된 자동차 시대의 새로운 과제를 보여줍니다. 자동차는 이제 이동수단을 넘어 데이터를 담는 플랫폼입니다. 주행 습관, 자주 가는 장소, 충전 패턴, 서비스 기록, 심지어 차량 내부의 디지털 활동까지. 그래서 프라이버시와 보안의 기준을 스마트폰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대응입니다. 테슬라는 실시간 피드백 루프를 회사 문화로 갖고 있습니다. 고객의 목소리가 올라오면 임원이 직접 확인하고 구체적 방향을 잡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빠르게 방영합니다. 전통 제조사가 몇 달 걸리는 절차를 며칠 단위로 당겨버리는 힘,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회사라는 말이 허언이 아닌 이유입니다. 또 하나, 이건 업계 전체에 울리는 종입니다. 모두가 연결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지금 권한 설계와 개인정보 보호는 차별화 포인트이자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테슬라의 빠른 교정이 새로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들은 그 수준의 반응 속도와 투명성을 기대하게 될 테니까요. 마무리, 오늘의 한 줄 요약과 질문 정리해 봅시다. 첫째, 테슬라의 서스테이너블 어번던스 영상에서 사이버 트럭 영감의 SUV 모델로 보이는 힌트가 포착됐습니다. 조이 클랜더가 2025년 9월 1일에 보도했고 팬덤은 벌써 들썩입니다. 공식 확정은 아니지만 테슬라가 힌트를 실제 제품으로 연결해온 전례를 감안하면 지켜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둘째, JD 파워 TXI에서 테슬라는 873이라는 압도적 점수로 기술 경험의 최상단을 보여줬습니다. 리비안이 730으로 뒤를 잇고 전통 럭셔리들인 제네시스, 캐딜락 링컨이 공식 수상을 가져갔습니다. 규정상 수상 여부와 별개로 사용자 경험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설계의 우위가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셋째, 테슬라 앱 추가, 운전자 권한과 관련해 서비스 기록 노출이라는 프라이버시 이슈가 드러났고 라즈 자간 나타내 공개 답변으로 권한 세분화와 서비스 가시성 조정이 예고됐습니다. 연결된 자동차 시대의 과제가 분명해졌고 동시에 테슬라식 초고속 피드백 루프가 다시 한번 작동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사이버 SUV, 과연 테슬라가 꺼내들까요? 나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구성을 원하시나요? 3열 패밀리, 오프로드 특화, 초장거리 그랜드 투어러, 댓글에 여러분의 상상도를 남겨주세요. JD 파워 TXI 결과를 보며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기술 한 가지와 가장 개선됐으면 하는 기능 한 가지도 함께 알려주세요. 프라이버시 이슈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선 어떤 권한 레벨이 가장 합리적일지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건의 클릭이 다음 깊이 있는 취재와 정리로 돌아옵니다. 저는 아이러브9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고 정확한 테슬라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